화약 취급 기능사 관연도 문제 풀이에 앞서 궁금해하시던 기능사 1차, 2차, 3차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CBT가 시행이 되고 있어서요. 이 CBT로 일단 그러니까 모니터상으로 일단 시험을 보시고 이제 답안지를 제출을 하면 잠시 동안 개인 점수가 나옵니다. 본인 점수가. 그러면 60점 이상 합격이고요. 1차는 아시다시피 사지선답니다. 과목은 화약학, 암성역학, 이 화약학하고 이제 발파학이 같이 나오고요. 문제 중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법규. 이렇게 해서 60문항이 출제되고요. 이게 33개인가 아마 맞으시면 합격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일단 공부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복합형인데 2차와 3차의 점수를 합쳐서 60점 이상. 1차가 기능사는 50점, 3차가 기능사는 50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10문제 출제됐고요. 통상 합격권을 7개에서 9개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5점에서 45점. 계산 문제는 작년 거 보니까 한 3문제 정도, 4문제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렵게 토질 및 기초에서 뭐 애터버그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기사들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물론 만점 맞으면 좋습니다. 10문제 다 맞으시면 당연히 뭐 본인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좋죠. 근데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 정도만 맞추시면 됩니다.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되고, 이 정도 공부 2차에서 만약에 하신 분이면 3차도 최소 반점 이상은 맞아요. 그러니까 25점 정도는 나오고 최악으로, 그러니까 이 45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대답하시고 이렇게 하면 최소 안 줘도 15점은 주거든요. 그러면 60점 아닙니까? 아, 뭐 얼굴 이쁘다고 더 주고 얼굴 못생겼다고 덜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분들 뭐 현장에서 뭐 십수년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상을 좀 보세요. 그분들도. 아, 이 사람이 열심히 했구나 안 했구나라는 거를 나름대로 보세요. 물론 뭐 이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근데 일단 내년에 보자 이렇게 하면 떨어진 거예요. 내년에 보자 이렇게 하면 지금 또 공부해서 내년에 보자 이런 소리 듣지 않게 그냥 적극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오늘 할 거는 일단 시험 발파하고 아까 우물통 발파하면서 제가 이제 수중 발파에 대해서 만약에 관련도가 있으면 이제 수중 발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로 했잖아요. 예, 관련도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보시고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서부터 약속드렸듯이 한 10분 정도 아니면 15분 정도에서 이 방송을 1회차씩 끊으려고 그럽니다. 너무 어차피 뭐 길게 할 얘기도 없고요. 제가 뭐 그렇게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어갖고 길게 할 얘기도 없고 진짜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이니까 이게 이제 항상 이거를 일단 받아들이시고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인터넷 강의도 괜찮고 그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으니까
그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연도라는 게 뭐 옳다라고 표현은 못 하겠는데 이 관연도를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관연도가 한 5년에서 7년 정도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요. 어떤 분은 또 용어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당연히 전문가 소리 들으려면 용어를 다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몸에 와닿는 게 아니어갖고 그 현직에 계시지 않거나 그냥 단순하게 공부를 하신다고 그러시면 이게 용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 닿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을 하고 찾다 보면 요게 다 암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제가 조금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한테 서비스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담배를 이게 수십 년을 피다 보니 목소리도 걸걸거리고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들다 보니 이가 빠져갖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제가 들어도 이 발음 새는 소리가 나네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생각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방송 듣고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저도 발음이 새갖고. 그러니까 제가 담배를 끊지는 못하겠고 가급적이면 방송 전에는 담배를 조금 멀리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저기 거칠어요. 제가 들어도. 이게 수중 현수 발파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잠수함 전쟁 씬인데요. 그러니까 책에는 폭약을 수중에 띄운 상태로 발파하는 방법으로 폭약을 수중에서 폭발시킴으로써 물이 그 압력에 압축 팽창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사물의 파괴나 변형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거든요. 효율이 없으면은 누가 이 방법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이제 이거 전투씬 같은 경우는 전쟁을 가상한 거니까 이거는 지금 이 물의 압력에 의해서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 이 잠수함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중 현수 발파고요. 이거는 10년이 넘었죠. 이게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했던 아마게돈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나사에서 그 소행성 충돌 앞두고선 이제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발파팀이죠. 이제 발파팀을 우주에 보내갖고 그 작업하는데 이제 그 시나리오 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화약 취급 기능과 관계된 내용들이 나와서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앞서서 왜 천공을 해야 되는지, 왜 천공 발파가 일반 발파들에 비해서 월등한지, 이제 폭탄을 지표에서 터트리면 불꽃놀이밖에 안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소행성 바깥에다가 뭐 핵폭탄을 쏘든 뭐 고성능 폭약을 장치해봤자 그 겉면만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수중 발파 장약법 중에 이제 두 번째가 부착 발파가 있는데 수중의 안반 구조물을 천공하지 않고 붙여서 발파하는 방법. 폭약에 접한 부분과 그 주변만 파괴될 뿐 발파 효율이 낮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게돈 그 나사에서 그 소행성의 표면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려 봤자 그 소행성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거는 나왔죠. 수중 천공 발파입니다. 보면 수중 발파의 종류는 수중 현수 발파, 수중 부착 발파, 수중 천공 발파가 있는데 가장 효율이 좋은 거는 이 수중 천공 발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 발파란 이거는 이제 3차, 2차, 1차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뭐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일단 1차에서는 뭐 사지선다로 나올 만하고 2차에서는 두 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나올 만하고요. 3차에서는 이제 이 답을 원하는 거죠, 감독관이. 최적의, 그러니까 어떤 기준 안에 들은 발파 재원을 산출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발파 재원이라 하면은 공간격, 최소 저항선, 공당 장향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회당 1라운드당 발파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이 정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수중 발파 시 진동 저감 대책이 있는데, 이게 육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에어갭 깊이라든가 프리 스플리팅 해갖고 미리 선발파 해갖고 집안을 분리시켜 놓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수중에서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통용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뭐 투입비 및 장비,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중 충격압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에어버블 커튼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어항 보시면은 이렇게 산소 발생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이거를 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 대상 파 대상 보호해야 될 대상 앞에다가 이런 파이프에다가 구멍을 두십니다.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 호스에다가 고압의 공기를 넣습니다. 이 고압의 공기를 넣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이 구멍으로 에어버블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이걸로 수중 충격압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상과 마찬가지로 지발내관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중 MS 내관 사용하고, 이것도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기능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기사 정도에서 나왔던 문제 같은데, 그래도 일단 공식은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이렇게 문제 충격압의 크기는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단위입니다. 이제 전자계산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 푸시다 보면 학원이나 기타 동강이나 이런 문제, 관련도 문제 푸시다 보면 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입니다. 4층 연산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이 전자계산기의 핵심은 이 가로치기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은 뭐 거의 뭐 컴퓨터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식을 써버리면, 식을 외워서 써버리면 답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또 선배님들이 좋아하시던 방법 중에 하나는 개별로 계산을 해놓고 이거를 4층 연산에 맞춰서 다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적어놓고, 이거를 적어놓고 밑에 연습장이 있거든요. 시험장에 가면 연습장이 하단에 주어지니까 거기다가 무슨 낙서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거기에다가는 본 문제 답 다는 데다가만 낙서 안 하시면 되고, 표시 안 하시면 되고, 여기 연습장이라고 밑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써놓고 정리를 해서 이 답안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답안지 작성을. 그러면 요거 충격압 P 구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제 P 같은 경우에는 이 충격압도 주어지고 P 맥스도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아마 자연 상수일 겁니다. 자연 상수 2는 여기 이제 승이 되겠죠. 그 자연 상수 2니까 마이너스 충격 시정수 이것도 주어집니다. 이거분에 발파 후 초시, 그러니까 폭약이 터진 후에 초시도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단위가 요거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중 발파 공당 장악량 구하는 공식도 출제가 됐어요. 가끔 출제되는데, 이제 구스타픈식의 계산식 이용해 갖고
문제는 간단합니다. 공당 장약량을 구하시오. 단위는 킬로그램 공. 장전 길이. 그러니까 장전 길이라 하면 약이 들어가 있는 길이고요. 장전 밀도. 그 약의 밀도를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이 순서대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장약량을 구하고 장전 밀도를 구해서 넣고, 이 공당 발파 면적은 장전 밀도분의 비장약량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간격이 나오고 이 천공장 길이가 나오고 다시 장약 길이가 나와서 이거를 다시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중 발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무장학공 길이가 1.4 혹은 3분의 1 B로 주어졌을 때, 이게 버든이거든요. 최소 저항선 주어졌을 때 0.47 미터가 만약에 나왔다면 이거는 약 0.5 미터 이렇게 넣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약속대로는 하는 겁니다. 이래야 전세계 효과가 있다라고 시험에서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규 화약류 양도 양수호가, 이것도 뭐 용어적인 문제인데 그 아까 남양주하고 양평이었잖아요. 그 발파를 하는 곳이 사용지 관할 경찰서가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양주와 양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고도 조금 얘기가 있었죠. 보통 강은 중심 폭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이 달인이 서로 니네가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귀찮으니까. 귀찮은 것도 있고 곤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남양주에서 맡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현장 사무실이 남양주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경찰서에서 관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 주부도 이제 특히 터널 할 때 어떤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 주부가 있습니다. 주된 부서, 부된 부서. 뭐 그런 내용이니까 뭐 구태여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발송지 관할은 이제 화약 운반에 관한 겁니다. 운반. 그러면 발송지 관할 경찰서 같은 경우는 어떤 저장소에서 A라는 저장소에서 B라는 현장으로 화약을 운송할 때, 이거는 화약 발파 팀장님들이 직접 운송하셔도 마찬가지고 저장소에서 운반을 해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 신고 필증을 가지고 이 화약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은 어차피 뭐 실무고 시험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1차에서 이제 발송지 관할, 사용지 관할, 도착지 관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착지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운반이나 이런 거 할 때 도착지 관할 경찰서에, 그러니까 사용지 관할이 되는 거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3차 부분인데 글쎄 이거를 요즘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취득 전 시험이기 때문에 이 수험자들이 알고 있다라고 가정은 못 하거든요. 다만 이제 법규를 하다 보니, 법규는 이미 이제 취득된 상태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라는 지시사항들이거든요. 뭐 위반했을 때 얼마의 뭐 범칙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다,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주로 1차에 많이 나오죠. 주로. 그러면 그냥 참고로 이제 얘기 들으시는 거는 뭐냐면, 이 발파팀장들은 일단 어떤 현장에 갔을 때 사용계획서를 포함 1109 계약서, 지적도, 공사관계 서류, 일체와 발주처와 도급계약서, 위해 방지를 위한 각서, 사용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 후 이를 보완해야 하며, 관할 경찰서장은 본 발파 허가에 앞서 임시 발파인 시험 발파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굉장히 저희가 곤란했던 거를 풀어주신 분이 이분이세요. 홍승환 기술사님, 유명하신 분입니다. 물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뭐 일면 그때 이제 처음 뵙고 인사 나누고 그랬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개인 사정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곤란한 구 양수교 바로 50m도 안 돼요. 그리고 막 낙석 떨어지고 막 다리가 해체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지금 그거를 그 옆에서 발파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는데 이제 공개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꼭 이상한 분들 계시잖아요. 괜히 뭐 연락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현장 나가시면 이제 자기만의 어떤 기술사들이 계십니다. 일단 가령 이분 같은 경우에는 H사에서 과장급까지 일단 하시다가 기술사 취득하시고 저기 회사 차려서 지금까지 현직에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현직에 계셔서 이 발파 과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부하게 갖고 계십니다. 발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풍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감독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하고는 뭐 저 시험 볼 때는 전혀 아니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아마 강원대 자원공학과 나오셨을 거예요. 아마 강원대학교. 강원대 나오시고 그 다음에 H사 과장까지 하시고 기술사 따셔서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고요. 제가 지금은 현장 쪽에 있지를 않아 갖고 뭐 이분하고 그냥 뭐 연락은 소원하게 지내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양평에서 뵀던 이 홍승환 기술사님 같은 경우에는 존경할 만해요. 진짜 많이 아시고 경험도 풍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기술사 분들 중에 뭐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현장 발파 팀장들을 좀 밑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밑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뭐 기능사다 기사다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밑으로 보는 경향인데 이분은 절대 존중입니다. 화약주임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입에 묻어갖고 지금 발파 팀장님들을 화약주임 하는데, 이것도 없어져야 되는 직책 중에 하나죠. 일제 때 생긴 거니까. 그 왠지 화약주임 그렇게 하면은 뭐 젊은 친구들이야 상관없겠지만, 한 나이 40 넘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임이라고 그러면 괜히 못 배운 사람 같잖아요. 느낌이. 그 일제 때 그 광산에서 쓰던 직책이에요, 이게. 주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뭐 제가 바꾸잔다고 바꿔지지는 않겠지만, 저도 지금 은연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화약주임이라고. 그러니까 발파팀, 그러니까 현직에 계신 현장에 계신 분들끼리라도
난 발파 팀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이게 단순히 뭐 직급의 문제가 아니고, 요거는 이 화약 주임이라는 거는 지금 천대받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일제 때에서부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이거 갖고 시비 걸시지는 말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발파 팀장으로 할게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어디 뭐 회사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뭐 구태여 화약 면허 갖고 있다고 해서 화약 주임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뭐 무슨 대리 혹은 과장, 차장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회사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데 직책으로 부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발파 팀장님이라고 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다 책임지잖아요. 이분이 발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 이 우리 홍수환 기술사님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구태여 이분을 시험 발파에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주류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아두시거나 나중에 이제 뭐 도움 구할 일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도움 요청하실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뭐 원청에서 하신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분한테 일단 얘기하시면 지금 진솔한 대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경험도 풍부하시고 일단 아시는 것도 많고 경험도 풍부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화 메모해 놓으셨다가 제가 이제 뭐 물론 핸드폰 번호도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합격하고 나서 필요하시면 제가 핸폰 번호는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누구 소개를 했다 그러면 잘해 주십니다. 아, 저하고는 이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않는데 이제 얘기 말이 통하니까. 그리고 뭐 인간적으로 저한테 잘해 주셨어요. 거기 양평 있을 때도 그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런 거 이분이 다 통과시킨 겁니다. 다 말로, 기술로. 제가 그래서 그 이 화약 쪽에서는 몇 안 되게 인정하는 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관연도는 일단 다음 방송에서 2023년도 거 요거부터 먼저 풀고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